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19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S&P 500은 전날보다 7.79포인트 상승한 3,389.78에 나스닥은 81.12포인트 상승한 11,210.84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66.84포인트를 하락한 27,778.07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는 지난 2월 19일 세운 종가 기준 최고치인 3,386.15를 웃돌았습니다. 당시 장중 최고치인 3,393.52도 상회했습니다. 앤드류 디렉터는 증시가 더 오르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다며 최근 경제 데이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이 애널리스트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은 온스당 0.7% 상승한 2013.10에 WTI 원유는 전날과 같은 배럴당 42.89달러에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0.3% 하락한 45.23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월마트는 온라인 매출은 사상 최대 2배로 늘었지만 경기 부양 자금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둔화되어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홈디포도 마찬가지로 매출 호조를 보였지만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업체 콜스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망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오라클은 틱톡의 중국인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의 일부 투자자들과 함께 북미, 호주, 뉴질랜드에서 인기 있는 쇼트 비디오 앱의 운영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25포인트 하락한 2348.24로 장을 마쳤으며 개인은 5266억원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2억원, 4789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4.28%, 0.82% 상승했으며 특히 카카오는 장중 38만 9,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와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에 따라 경기 민감주와 내수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5.39% 하락했으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각 10.18%, 1.48% 하락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장 초반 서비스업, 바이오 등 언택트 관련주에 자금이 유입되며 증시 하단을 지지하는 듯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곧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코스피 지수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4.81포인트 하락한 800.22로 마감했으며 개인은 3,130억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89억원, 1,776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이동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 행정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5월에 발표한 화웨이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며 화웨이가 외국 확장법인 등 제3자를 통해서 미국 제재를 피해 거래하려는 걸 막으려는 것으로 하나는 제재 대상인 업체를 늘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 과정 전반을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무부는 전세계 21개국 소재 화웨이 계열사 38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으며 제재 대상은 중국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와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을 비롯해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소재 계열사들입니다. 이번 제재 강화 취지에 대해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화웨이와 해외 계열사들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미국의 발전된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악용해가며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쳐왔다면서 우리는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을 다양한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웨이 계열사와 별도로 화웨이 조립시설 4곳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습니다. 강화된 제재에 따르면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구매자 역할 외에 중간 수취인 혹은 최종 수취인, 최종 사용자 등 역할을 할 때 상황별로 상무부에서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도체 칩 제조와 관련해 디자인부터 실제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과 중간 제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제재에서 화웨이가 그 계열사가 직접 설계한 반도체라는 조건을 삭제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로 제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로 생산된 반도체 칩을 제재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미국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는 사실상 없으며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조해 화웨이에 공급하는 D램과 낸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메모리 반도체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등 명확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경기 지역에 권고 차원에서 제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9일 0시부터는 강제 성격을 담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실시키로 했습니다. 인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실내 실외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가변,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개모임 등입니다. 각종 채용시험과 자격증 시험은 한 교실 내 50인 이내 수용할 경우 허용됩니다. 기업의 정기주주총회나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협의 등 공공기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와 긴급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 12곳은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입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실내, 실외,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80조 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집합제한 금지 행정조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목욕탕,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SKC가 보유한 SK바이오랜드의 지분 27.9%를 1,205억 원에 인수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현대백화점그룹이 인수하는 SK바이오랜드는 지난 1995년 설립, 2015년 SK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화장품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메디컬 사업이 주력이며 국내에 5개 생산 공장, 2개의 중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랜드는 국내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 1위 기업으로 천연물을 활용한 추출, 발효, 유기합성 등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063억 원과 영업이익 1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관계자는 SK바이오랜드가 화장품 원료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과 바이오 메디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다 향후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유연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인수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대백화점 그룹의 SK바이오랜드 인수는 단순히 화장품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게 재계의 해석입니다. 기존 백화점, 홈쇼핑 등 유통과 리바트 등 리빙, 한섬 등 패션의 3대 축이던 그룹 사업 영역을 뷰티와 헬스케어로까지 확대하고 상호 시너지를 노리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바이오 메디컬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며
추가 M&A와 투자 등으로 외형과 사업 영역을 확장해 토탈 라이프케어 기업에 다가서는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룹 관계자는 뷰티 및 헬스케어 부문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는 한편 유통, 패션, 리빙, 인테리어 등 그룹의 3대 핵심 사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나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2종 신사업 등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M&A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경제 뉴스들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